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 발언을 했는데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가 눈길을 끌었고 오늘 많은 신문들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들리기도 하겠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정치하고 싶으냐? 그러면 총장 그만둬라. 미래통합당의 금은혜 대변인은 사람의 충성 않는 칼잡이의 귀환을 환영한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태극기 들고 반정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공개 발언이었기 때문에 녹취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이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좀 패널들의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OX로 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이 현 정부 여당,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는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이 현 정부 여당과 지금의 상황을 빗대서 한 것이다라고 보셨는지 여쭤봤는데 전부 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의 지금 발언은 대표로 한 분씩만 정태근 의원은 그렇게 읽혔습니까? 아까 인용하신 대목 외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력이 있더라도 잘못됐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소위 권력형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차지원 교수 상당히 파장이 클 텐데 그거 좀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정말 현 정부 여당이 독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이 잘못되어 행사해 온 데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윤석열 총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과 또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둘러싼 육탄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본인 생각은 아마 그런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적 차원의 검찰 장악으로 판단을 한 거고, 나름대로 이 지금 소신을 갖고 이제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발언이 현재 상황 그리고 정부 여당을 빗대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똑같이 공감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는데 여야 반응을 듣는 동안 정해 주십시오. 윤석열 총장님이 이제 어제 신임검사의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 정신을 강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심중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여전히 이제 강력한 검찰이기 때문에 좀 더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한 것이고 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런 의제가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를 앞세워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말씀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보면 보수 쪽 패널 세 분께서는 윤석열 총장 발언에 공감한다라고 표시를 해주셨고 진보 쪽 패널 두 분께서는 공감 안 한다. 그리고 차재용 교수는 삐딱하게 세모 표시. 맨 마지막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정국 변호사 왜 공감하세요? 예, 제가 판넬에 좀 적어서 지금 보면요 완전히 권력 수사가 올스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 임종석 실장하고 이게 조사받는데 지금 아무 결론이 없잖아요. 올스톱 돼 있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횡령 의혹 이것도 이게 2달이 지났어요. 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이런 것도 이게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지만 전혀 조사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박원순 시장 수사 유출 의혹 사건도 조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권력형 수사가 다 올스톱 됐습니까? 그게 저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이분들이 물론 합법이에요. 선출 권력이 완전히 합법적인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선출됐고 합법적으로는 이게 인사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권력형 수사를 하는 모든 검사를 인사조치로 이게 다 쫓아버린다. 이게 정당합니까? 아까 우리 그 현 부대변님이 법을 어긴 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민주주의는 이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하고 협치하고 관용하고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지 법만 지키면 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는 윤석열 총장이 작심하고 권력에 대해서 이런 비판했다. 그래서 공감하는 거예요. 양문석 이사장. 자유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그다음에 진짜 민주주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대의민주주의지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통상 보수 진영이 쓰는 우리나라의 그 규정, 그 제도적 규정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법을 하는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쓴 적도 거의 없어요. 이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법을 지금 다루는 사람이 사용했다는 부분들은 깊게 정치적 그 자기의 색깔을 띄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독재 전체주의 특징이 뭐예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탈불법적으로 미행과 고문과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뭉개는 게 독재의 기본적인 그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합법적 독재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상 처음 들어보는 그 개념인데, 총선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고 총선 이후에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그 특히 총선 이후에는 합법적 독재고 그러면 총선 전에는 독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재라는 개념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쓴다? 사상에 대해서 검증을 하나? 오히려 역으로 야당이 여당의 사상을 검증을 하지, 여당이나 정부가 그 야당 의원들에게 사상을 검증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시비를 건 적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민주주의는 뭔데? 진짜 민주주의는요,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임명직이 선출직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 내 이름을 빼달라. 나는 현재 이 직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름이 다 빠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 주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예.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예 전제 자체가 임의대로 네. 정해졌다는 거네요. 색깔을 입힌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예. 12조 신체의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22조까지 11개 조문이 자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고 북한과 대비했던 자유를 자유라고 쓴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거는 우리 양편을 생각이고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갖고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은 계속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제를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사회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것도 한번 토론할 과제로 남겨두고요. 또 다른 패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독재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1인이나 소수자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 자의적인 그러한 지배를 강행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재라고 하면 군사 독재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민주 독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맘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을 넘어설 수가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잘못을 안 합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하면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하고 조사해야죠. 그런 것도 그러면 임명직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한 임명직 공무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임명을 해놓고 자신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과연 법에 따른 그러한 지배입니까? 이것은 자의적인 그러한 권력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히틀러의 나치당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당이 됐고 나치 독재를 했습니다. 독재는요. 민주주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는 표현은 있는데 그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그렇죠. 의미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처럼 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적인 개념이고 자유라는 거는 그래서 자유권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그걸 섞어서 쓰는 건데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분명 아까 뭐라 그랬냐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조항을 위반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법 위반이 아니어도 뭐 정치적인 뭐 예를 들어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맞겠어요. 근데 법 위반이라 그랬는데 조항을 얘기 안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채널A 수사하듯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찌 보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권한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면 된다. 왜 안 하는 거냐.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독재와 전체주의. 저는 뭐 쉽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독재. 당하면 전두환. 그때는 뭐 보도 자유도 없었죠. 언론 얘기하면 잡아가고. 그런 게 독재입니다. 전체주의. 지금 뭐 마치 지금 뭐 히틀러라든지 히틀러 당연히 선출됐죠. 하지만 히틀러나 아니면은 뭐 스탈린 이런 분들을 전체주의라 그러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 자유롭게 비판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다 잡혀갔을 거예요. 저렇게 비판했으면. 그런 시대 아니죠, 당연히.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있는데 차지원 교수는 판단을 유보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줄곧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치 문제도 저는 한결같이 지지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검찰 내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지금 이 현 정권이 검찰 개혁에 대한 또 다른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2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검찰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다 대대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을 다 전진 배치시켜서 그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물렸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7월 달에 그 인사를 결과적으로 가면 승인해 줬던 사람은 현 집권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몇 개월 만에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검찰이 제대로 지금 검찰권을 행사하고 쓰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삼키고 그러니까 쓸 때는 또 뱉어내는 그러한 행태로 지금 만약에 굳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우려 자체가 상당히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판단을 유보한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직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지금 정권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이 검찰 장악이 아니라 이 지금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지금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위임하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확고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태근 의원, 양문석 이사장이 한 말씀 하겠다고 지금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충돌되어지는 지점을 악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지금 아까 윤석열 총장이 일단 모든 법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 중인데 소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인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수사를 하든 지휘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좌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소위 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공평한 법 집행을 막는 이런 방식도 있고 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감사원 사례죠. 지금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탈원전 문제, 월성 1호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회법상으로는 당연히 3개월 했다가 2개월 연장되면 국회에다가 의결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안 하고 있냐? 감사원장 말도 안 듣고 감사위원 중에 소위 친여 성향이라는 사람이 의결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감사원장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마구잡이로 가냐?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임위원회에다가 감사원장을 불러다가 마구잡이로 감사원장을 갖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분도 있습니다. 예. 자, 양문석 이사장. 이 통영 지청이 있어요. 이 마산지청 통영 뭐죠? 그게? 창원지검 통영지청. 창원지검 통영지청이에요. 검사가 오면 1년 만에 무조건 갑니다. 거의 검찰 인사는요. 임기가 1차적이지 맡고 있는 수사가 1차적이지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가 1년의 인사철마다 바뀌면서 그 문제가 기소하는 데 3년, 4년이 걸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법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잘랐는데 그래 인사를 발령했는데 수사 방해다. 좋다. 그러면 그다음 검사하면 되잖아. 그건 누가 지시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못하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권력형 수사를 갖다가 올 수도 없이 했다고 이야기했던 서정욱 변호사의 지적이 일견 현상적으로는 맞은 것 같으나 상당히 알면서도 비난을 위한 또 하나의 공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충분히 의견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안마다 얘기를 꼭 토를 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총장 이 발언에 대해서 와 세다, 결단이 선 듯 그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정치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들 묻습니다. 패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할 거다라는 얘기로 혹시 받아들여지시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면 O, 아니다,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다라면은 X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성철 소장은 정치할 것 같다라고 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저 얘기는요, 이 현 정권을 공격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나는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정치적으로 해석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라고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를 할 것 같다가 아니고요. 현재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우군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새로운 권력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이 나중에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발언,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표현, 독재, 전체주의, 진짜 민주주의라는 아주 정치적 표현들을 계속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이 방기했던 책무에 대해서 반성 없고, 그리고 검찰청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의 책임자로서의 최소한 사과나 그다음에 조정안이나 중재안도 없고, 예. 이건 정치하고 있는 거죠. 최정 교수는 예, 뭐라고? 뜨거운 감자. 뭐 뜨거운 영어식으로 감자. 하면 becoming hot potato.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본인이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민주당의 오늘 공식 논평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단지 민주당의 홍정민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기사에 보면 민주당은 논평이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웃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러한 상황 자체를 아마 염두에 뒀을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본인의 존재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서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뭔가를 주고 나중에 이 상황 자체는 그때 가서 아마 본인이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자, 뭐 생각이 길게 듭니다. 설명해도 되는 건 아니었고요. 한번 의견 듣고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꼭 나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어제 발언을 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개혁안을 냈고 이것이 법률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여요. 그런 속에서 초임 인관하는 검사한테 내가 여러분의 당당한 소신과 열정을 지켜드리겠고 지지한다고 얘기했으면 제대로 검찰권이 행사되는 데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 검찰 구성원들도 적어도 이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정치인 정태근 전 의원께서 저 발언을 보고 정치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